겨울에는 매서운 추위 때문에 감기에 자주 걸리곤 합니다. 그런데 겨울이 되면 감기에 걸린 것처럼 약해지고 또 통증이 심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인데요. 겨울이 되면 유난히 무릎이 시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겨울철에 심해지는 무릎 질환에 대해서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준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겨울과 무릎 실제로 뭐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일단 겨울이 되면 무릎이 시리고 아프시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무릎이 시리고 아픈 원인은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한 50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경우에는 관절염이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무릎의 관절염이라고 하면 그 여러 원인에 의해 관절 이루는 뼈 끝에 연골이 닳아서 그 염증 및 통증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통증 등 증상과 관련해서는 관절 연골 상태도 중요하지만 그 관절 주변의 근육, 힘줄 등의 그 상태도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날씨가 그 추워지고 하면 그 주변에 그 혈액순환 같은 게 떨어지면서 그 관절 근육 및 혈관들의 근육 및 힘줄 등에 영향을 줘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겨울에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뭐 주변 근육, 그렇죠. 힘줄에 영향을 준다는 것. 우리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잖아요. 비가 오면은 네. 무릎이 쑤시다고 허리가 네, 아프다고 하는데 네.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면 될까요? 뭐 예전에 어머님들이 이제 비 오나 보다 무릎이 시리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다만 그 추운 날씨하고는 약간 다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비 오는 날은 이제 저기압인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기압이 떨어지면 그 관절 내부 압력이 외부 압력보다 약간 상대적으로 조금 높아지는 그런 관절 내외 압력 불균형 상태가 오고 그것 때문에 조금은 통증이 더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기존에 그 가지신 관절염 자체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겠죠. 이렇게 또 추울 때 심해지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는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릎 질환, 그 겨울에 추울 때 통증은 대부분은 이제 혈액순환이랑 그것 때문에 주변의 힘줄이랑 근육 문제이기 때문에요. 예. 기존에 관절염 계신 분들, 굳이 통행성 관절염뿐만 아니더라도 뭐 류마티성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통증이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무릎 주변에 만성적인 힘줄염이라든가 인대염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아무래도 혈액순환이 더 낮아지다 보니까 통증이 좀 더 심해지겠습니다. 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게 원래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몸에는 관절이 한두 개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근데 네. 왜 하필 무릎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사실은 이제 관절염이라는 것은 그 관절을 많이 써서 생기신 거기 때문에 예. 뭐 몸의 다른 관절에도 몇이 생기게 됩니다. 뭐 손가락이라든가 손목, 그다음에 허리, 발목에도 통증이나 불편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릎이 좀 더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일단 상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을 받으시는 관절이 아니다 보니까 예. 일상생활할 때 아무래도 좀 더 그 통증이 덜하신 경우가 있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을 받으시는 곳이고 그다음에 보행 시 안 쓸 수 없는 그런 관절이시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증상을 뚜렷하게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관절 연골의 손상, 그러니까 노화는 엄밀히 얘기하면 성장이 끝난 후부터 바로 시작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보통 한 20대부터 이제 그 연골은 손상이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하지만 그 큰 외상을 당하지 않는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증상을 느낄 정도의 연골 손상은 보통은 이제 50대부터 나타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 대부분 50대부터 시작하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자주 일어나는 이제 요인 인지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우선 그 호르몬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한테서 남성분보다 훨씬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 어머님들이 더 아파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다음에 유전적 요인, 그다음에 뭐 직업적 요인, 그다음에 체중과 같은 그 신체 상태, 그다음에 젊었을 때 외상력이라든가 아니면 그 옷자다리 같이 그 하지 정렬 상태 이런 것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무릎에 무리가 가는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거운 것을 많이 드신다거나 쭈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관절염이 더 빨리 그리고 더 심하게 발생을 합니다. 또 그리고 뭐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릎에 하중이 많이 가해지다 보니 관절염 진행이 더 빠르고요. 그다음에 젊으셨을 때 운동하시다가 연골 자체를 다치신다거나 아니면 뭐 인대를 다치신 경우에 관절염이 더 빨리 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관절염이 왔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 가지 통증에 대해서 증상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는데 네. 좀 시리다라는 표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 시리다는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게 시리다라는 표현을 대부분 이제 관절염 증상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냥 관절염 통증 자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골 손상 자체 때문에 그 연골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긴 합니다. 연골에는 신경이 있거나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연골 손상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이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염증 인자들이 관절내로 유리돼서 그 관절내 신경 말단이 그것에 이제 반응을 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 이제 시린 통증으로 나타나는 것이겠죠. 연골이라는 게 네. 재생이 가능합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연골은 재생되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제 그 더 좋은 질의 연골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연구가 이제 진행이 예, 되고 예. 있긴 하지만 아직은 뭐 그렇군요. 정상적인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은 그래서 없습니다. 젊었을 때 막 쓰면은 나중에 빨리 관절염이 온다는 게 그렇죠. 그런 예, 그러니까 연골을 다치시면 아무래도 정상적인 연골 회복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겨울에는 좀 추워지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따뜻한 온돌방에 가서 좀 지져야겠다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앉아 있으면 아무리 따뜻하다고 해도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일단 그 온찜질 같은 거 하시는 거는 무릎 관절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예. 온돌 바닥에 앉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양반다리 같은 그 무릎을 많이 구부리는 자세로 한동안 앉아 계시면 이게 이제 무릎에 무리가 가는 자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땅바닥에서 일어나는 동작 같은 것도 사실은 무릎에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심하시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보통 이제 의자 생활, 침대 생활 이런 것들을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이지만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아무래도 무릎 건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무릎에 좋은 운동 그리고 그렇지 않은 운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좀 구분을 해주시죠. 좀. 네. 뭐 일단 이제 겨울에 추우시다고 해서 네. 이제 무릎을 모셔만 놓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운동도 안 하시고 하시면 오히려 더 그 주변의 근육 약화 이런 걸 통해서 네, 관절염 진행도 되고 그다음에 증상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 자체는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피해야 하는 운동과 이제 권해드리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피해야 할 운동으로는 결국엔 이제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인데요. 계단 오르내리신다거나 아니면 등산 같은 거는 조금 무릎에 무리가 많이 가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점프를 이용하는 운동 이런 것들도 사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운동을 권해드리냐 하면 네, 편한 신발을 신으시고 운동장을 걷는 평지 걷기 그리고 이제 여건이 되신다 그러면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셔서 제자리 자전거 타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아쿠아라고 그래서 물속에서 걷는 운동 같은 것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이제 허벅지 근력 키우는 운동이 있는데요. 뭐 TV 보실 때든가 이럴 때 누우셔서든 앉으셔서든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그쪽 다리를 한 15cm 정도 들고 열을 세고 내려놓는 이런 운동을 아침, 점심,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 50번씩 반복하시는 것을 제가 외래에서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겨울이 오면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걱정 많으실 텐데 네. 질환 예방법이라든지 건강관리법 좀 알려주시죠. 예, 아까 말씀드린 거 약간 반복되는 면이 있는데요. 예. 추운 겨울에도 이제 그 무릎 통증 때문에 그냥 운동하지 않고 이렇게 집에만 계시는 것보다는 여건이 되신다면 네, 나가셔서 걷는 운동을 꾸준히 이제 하시는 게 근력 유지랑 체중 조절 등에 중요하겠습니다. 예. 예. 나가셔서 이제 걸으시는 것들이 좀 걷고 하는 운동 하시는 게 좀 어렵다 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벅지 근력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찜질 자체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것도 집중적으로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운동을 하면 근육이나 힘줄 같은 데 이제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운동하시기 전에 충분한 준비 운동 하신 것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성심병원 정형외과 이준규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